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4월 24일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도 다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HK 이노엔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한 말쯤에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된 종목, 수익 나는 종목 4개를 갖다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유한양의 SK바이오팜, HK 이노엔, 녹십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녹십자 같은 경우는 당시 하반기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임상 결과 발표까지만 기다리면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당시 HK 이노엔은 37,000원 뭐 이 정도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유한양이나 SK바이오팜을 거래하겠습니다 라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또 선택을 하셔서 HK 이노엔 선택하신 분들이 분명히 또 몇 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또 뭐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언급해 드리고 가는 것도 맞겠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56,000원 이상에서 아마 매도를 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뭐 갈 거고, 내일 정도, 모레 정도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정하는 거는 뭐 보통 보면 56,000원 이 정도 수준이면 아주 리즈너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의견만 참조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관리 해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LIG 넥스원 수익 실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같이 또 제가 수익 날 때 항상 빌빌하는 종목, 그리고 시그널 자체가 좋지 않은 종목 같이 정리한다 말씀드렸는데, 그 해당 종목이 SK 바이오팜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 같이 체크해 보면서 진행하고요. 최근에 또 신규 편입한 것들, 또 비중 확대한 것들, 또 이런 변동폭이 있는 것들 같이 정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 특히 방산주 관련된 부분 지금 최근에 좀 고점이 좀 도달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차익물들이 나올 때가 됐는데, 조금 더 욕심을 좀 부려볼만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좀 결정을 좀 지었고, 또 4월달도 저도 어느 정도 수익을 또 만들어내고, 또 5월달 준비를 또 해나가야 되니까, 또 현금 마련도 해나가면서 새로운 또 저점 구간에 있는 거,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부터는 222 이동평균선 윗단에 존재하는 종목들, 그리고 시그널이 좋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서서히 정리 작업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야 또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 진행하는데 꼬이지 않지 않을까. 뭐 제가 3월달 같은 경우는 과감히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드리블 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손절 잘 진행을 안 하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또 그런 시대는 또 아니다. 제가 또 말씀드린 대로 또 진행하시면 뭐 당분간 뭐 단기적으로 뭐 조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다 대부분 긍정적으로 해결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실현 뭐 이 정도면 충분하죠. 거기서 뭐 마이너스 2.33 요거 같이 정리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됩니까? 항상 이렇게 하면 현금 비중이 또 상당히 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항상 포트폴리오 관리를 할 때 일별로 수익만 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금을 다시 만들어서, 지금 새롭게 또 우리가 무역 협상도 진행하고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 대해서 많은 유화적 제스처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들, 또 업종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공략을 또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올라온 것들은 또 수익 내고, 항상 수익 거래는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식하게 한 종목에 100% 비중을 한 번에 질러넣는 그런 행위들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도박하고 똑같은 행위다. 도박하고 주식하고 차이는, 주식은 예측도 가능하고 드리블도 가능하지만, 도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측이 안 되고요. 예측도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한 번에 질러넣으면 일일 확률이 99.9%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 구간에서 분명히 매물이 나올 거다. 여기 공반응을 잘 이루어내고 여기를 갖다 돌파형 캔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업사이드 기대해 볼 수 있고, 시황적으로는 우리가 5월 초까지는 충분히 드리블해 나갈 수 있는 이슈가 있고, 최근에 보면
또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에서 경력직을 좀 신규 채용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이 불황기에 말입니다. 신규 채용 공고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것들이고 정부 정책도 네거티브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는 BHI 쪽에서 개인들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일부 시간에 제가 그 종목을 이야기 드리지 않았는데 BH 한번 보세요. 주가가 상당히 높은데 거기서 더 업사이드 보고 매수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갖고 이야기 드리진 않습니다. 왜? 거기서 한번 물려버리면 상당히 아파요. 물론 업사이드가 조금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제가 수익 실현 의견 드렸잖아요. BHI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 차라리 BHI를 갖다가 정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훨씬 더 수익성이 좋겠다. 물론 그때도 얘기한 시점은 여기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머니케어 뉴스가 얼마나 예를 들면 안정적인 또 투자 행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체크해 보실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10% 이상 수익이 올라왔으니까 요거에서 제가 항상 체크하면서 시그널 플레이 하면서 가도록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업사이드가 더 남아있다라고 아직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오늘 만약에 이게 배드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오늘 수익 실현해야 되는 그런 타임이었는데 다행히 수급이 잘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돌파형 캔들이 종가까지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고요. 제가 오후에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장상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S 관련된 부분에서 한중 NC에서 삼성 SDI에 공급을 하고 있죠. 삼성 SDI는 지금 LFP 배터리도 상당히 또 개발을 하고 있고 울산 공장을 진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일부 시간에 PL 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땐 PL 에너지가 수주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L 에너지 강조 드렸던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낮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와중에 2차전지 갖고 이렇게 수익으로 또 전환이 됐잖아요. 24,100원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기다린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내일이요. 내일입니다. 오늘 시그널도 분명히 봐야 되긴 하지만 오늘 오후 시그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후 시그널 하고요. 내일 이 정도 구간 사이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하고 또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이제 필 에너지 쪽으로 좀 넘어가서 2차전지 관련된 분야에서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긴 한데 여기까지 가면 뭐 땡큐고 아니면 뭐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처럼 뭐 비중이 뭐 이렇게 50%가 되는 게 아니라 또 평단 조절하신 분들이 또 일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 24,100원보다 낮게 만드신 분명히 있죠. 그죠? 근데 얘기는 안 했고 그리고 나면 제가 가이드 해드리면 또 이렇게 나름 그렇게 또 자신감 가지시고 더 아래쪽으로 낮추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수익 실현하는 과정이라든지 매도 치는 과정에서는 참조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PNT도 잘 가고 있습니다. 뭐 37,600원에 시작해서 오늘 조금 뭐 음봉이 뜨긴 하는데 글쎄 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뭐 매너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뭐 이쪽 일봉을 전일이죠. 어저께 양봉을 갖다 훼손하는 내용들은 분명히 아니니까 계속해서 드리블을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NT가 안 올라가주면 어떤 종목이 올라가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무너져주면 이건 뭐야? 왜 올라온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좀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되는데 테슬라 쪽에서 그래도 뭐 로봇 택시 뭐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고 있어요. 그럼 이 케이스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보면 미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저기의 목적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좀 시기열을 좀 길게 보고 여러분들 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적어도 이런 거 하나 터져줘야지. 그렇죠? 저는 이런 걸 바라고 있는 거라서 이런 거 터질 때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저는 진행하는 쪽으로 기다리고 한번 가보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좀 확대가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락할 때 비중 확대하는 거랑 상승할 때 비중 확대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또 경험하실 것들은 제가 테크인 같은 경우도 비중이 20에서 30% 확보에 3만원에서 3755원으로 평단가가 올라왔습니다. 뭐 이렇게 따라가면서 계속 가는 거죠. 375, 뭐, 3755원 정도면 지금 33,200원 정도잖아요. 오늘 뭐 하락폭 뭐, 글쎄요. 이 정도는 매너로 봐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10% 정도 올라버렸잖아요.
그럼 어제 수익 실현하는 게 아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올라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어제 좀 과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나치게 당일날 많이 올라가면 단기 차익물은 무조건 끼게 되어져 있는 건데 그 정도는 봐줘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그널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특히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대량 매도 치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 상태에서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은 이 정도 상승해가지고 대량 매도 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기 222 이동평균에서 이 라인은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비중 확대하고요. 또 내려와도 이제 있지 비중이 30%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한테 비중 30%뭐 40% 50% 넘지 말라 이런 건 가볍게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드리블 하기도 되게 쉬워지지 않았어요? 그걸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게 그러면서 다양한 종목들을 갖다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종에서도 보시면 제가 보면 업종에서도 2개, 3개씩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비중을 50%, 70% 이렇게 들어가면 반도체에서도 한 종목밖에 못 들어가는데 한 반도체 가지고 그 종목이 오를지 안 오를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다 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면 확률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 더 높은 또 수익성과 드리블 확률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손절을 칠 때도 비중이 많지 않으면 가볍게 손절 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몸이 가벼운 게 그만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에 돈을 투자할 때도 비만이 걸리지 않게 비만이 생기면 당연히 혈액순환도 좋지 않고 그것이 곧 동맥경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최근에 많이 바뀌어보시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원래가 그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할 때 뭐 비중 100%를 빵빵 질러대는 거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참 위험한 행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종목에 큰 돈을 질러놔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한 또 내용을 충분히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뒤에 부분에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ISC도 여러분들 어제 비중 확대 좀 진행을 해가지고요. 49, 2321으로 평단이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중 확대할 때도 다 때가 있고 또 양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10%밖에 상승하지 않았어요. 제가 비중 확대는 테크행도 그렇고 저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눌릴 텐데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아랫방에서 또 눌림 들어오면 또 양봉 보고 또 평단 조절해서 가시면 된다. 그래서 몸이 가벼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체중 조절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서 뭐 우리가 기본적 관세는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고 뭐 한 15%에서 10% 정도 사이 정도면 뭐 리즈너블 하지 않나? 그 정도면 제가 볼 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충분히 저는 리바운딩 한다. 왜? 선반영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222 이동평균선 윗단으로는 대체적으로 대부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쪽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해 주면서 평단 관리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분명한 건 말입니다. 무역협상 대충 내용들은 5월 달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시장 반응이 들어올 게 높은 점에 있는 게 들어오겠습니까? 낮은 점에 있는 게 들어오겠습니까? 예. 무역 협상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거, 그것들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 사실 SL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가 계속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3만 원에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종목이 바로 세방전지인데요. 세방전지 같은 경우 제가 정리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왜? 그나마라도 그냥 들고 있는 거 평단도 뭐 제가 높지도 않고 지금 이미 수익 구간으로도 전환이 되어져 있고 비중도 어때요? 이 정도잖아요. 처음에 여기서 20% 들어가고 여기서 20% 들어가서 우리 평단을 여기다 맞췄습니다. 아주 저점에서 들어가진 않았고 요 날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보면 67,500원 여기 제가 평단을 맞춰놨습니다. 비중은 40% 여기서 또 눌려도 또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폭에 가다가 어느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관세보다 자동차 관세 지금 사실은 여러분 오늘 가면서 공항에서 우리 이제 최상목 부총리죠. 이야기한 게 뭐겠어요? 안덕수 산업부 장관하고 이야기한 것이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타결할 부분은 자동차 관련된 관세 부분을 갖다 해결하는 것이다. 뭐 이게 목표예요. 그거를 목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또 활용할까 그게 알래스카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알래스카 관련된 LNG 개발 프로젝트도 만약에 참여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자동차 관세는 좀 낮추고 반도체 관세도 좀 낮추면 충분히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올라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분야는 다 같이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럼 지금 높게 올라가 있는 조선이나 방산 이쪽 관련돼서는 주춤주춤 할 수밖에 없고 돈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적이거든. 외국인이 돈이 들어오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내국인 돈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은 어떻게 돼요? 업종별로 돈이 왔다 갔다 한다. 그것이 그래서 확정 수칙이 벌어지는 원리이기도 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뭐 미국 시장처럼 자금이 들어올 때 아주 그냥 펄펄하게 그죠? 황소처럼 들어오는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우리가 그 스윙 거래를 하는 개념도 그런 원리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국 시장은 한국 시장에 맞게 거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경제가 한국보다 상당히 큰 경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특히 금융 부분에서 미국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우리가 자꾸 비교를 하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전교 1등 하는 놈하고 전교 12등 하는 사람하고 이거 야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전교 12등 하는 사람은 12등 하는 사람 맞게끔 우리가 뭐예요? 코칭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죠. 왜 미국하고 그죠? 우리가 이념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은 동등해야 되는 것들인데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거나 뭐 주식시장 이런 것들은 냉철하게 보자고요. 그거 냉철하게 보는 게 무슨 뭐 우리가 미국한테 고개 숙이는 건 아니잖아요. 중국한테 고개 숙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쟤네들은 최대한 활용하는 것들이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내수시장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해외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가 또 인구가 한 1억 명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쫄리지 않을 텐데 참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쎄요 언젠가는 뭐 또 우리나라도 남북이 유나이티드가 되는 날이 올까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좀 생기면 우리도 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소리 좀 치고 지낼 수 있는 때가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여담으로 이야기 드린 거고 아무튼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방전지 같은 경우도 관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럼 저는 충분히 8만 원까지 저는 땡겨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건 정리할 게 아니고 목표가 8만 원인데 수익률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 계속 아래쪽에 들어가면 평단 조절하면서 간다. BH 신규 편입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12,500원 30% 했고요. 저는 뭐 애플 관련된 것들도 이것도 관세 문제 때문에 사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더 세게 나갈까 안 세게 나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 전에 이미 그거 우려 때문에 이미 꾸준히 하락을 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거기다 막판에 한 번 더, 야, 진짜 저렇게 세게 막 질러대니까 시장이 교란되면서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도를 느낄 때 지금보다 더 세게 정책을 펼칠까, 특히 애플 같은 경우가 트럼프에게 로비를 잘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애플 관련된 아이폰 관련된 종목 중에 LG에노텍과 BH가 있는데 저는 BH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땐 탄력성이 훨씬 더 높다 생각이 들어서 BH를 갖다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런 것도 편입을 또 해야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다 뭡니까? 222평균 하방에 와 있고 거기에 관세 때문에 조정을 받은 것. 결국은 지금 진행하는 게 뭐예요? 무역 협상입니다. 관세 협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갖다 어떻게 돼요? 뭐 트럼프가 보통 질르는 상태는 최고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보다 완화된 것이 시장에서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단기적인 안도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진건설 로봇은 내일이죠. 오늘하고 내일이 답입니다. 뭐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이미 우리가 비중을 60%까지 올렸다가 30 절반 정도는 털어냈잖아요. 익절을 했잖아요. 2.3% 정도로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상태면 우리가 정리한다 하더라도 뭡니까? 그냥 똔똔 치고 나오는 거게 되는데 일단 내일 오늘 밤이죠. 그러니까 24일 밤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금요일 날 아침에 뉴스를 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뉴스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결정
의사결정을 내리는 쪽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그러니까 계속 눈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글쎄요, 뭐 어쨌든 왔으니까 끝까지 또 해봐야 되고, 또 사실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버리기 싫어. 이런 분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억울해. 안 돼. 나는 그래도 이거 갖고 수익 내고 싶어. 근데 비중을 왜 제가 축소했어요? 저는 다 대안까지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 30%면 여기서 또 아래로 빠져도 우리 30%더 비중 확대해도 뭡니까? 평단이 얼마나 내려가겠어요? 자,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다시 4만 원 간다고 생각해 보자고. 4만 5천 원까지 또 우리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에선 또 충분히 또 출구 전략을 펼칠 수가 있고 나머지 또 30%가 또 남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가볍게 던져놓고 여러 가지를 공략해 나갈 수 있는 거. 비중 축소한 이유는 이런 케이스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셨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뭐 다른 방법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GS 리테일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아요. 제가 유일하게 비중을 갖다 100% 가는 건 의외로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건 더 내려갈 데가 없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물론 등락폭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보이긴 한데 실제로 제가 15,000원 밑으로 맞춰놓고 나서 손은 대지 않고 있어요. 별로 쫄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 편의점이 더 안 좋으면 얼마나 더 안 좋아지겠습니까? 이미 여기서 우리가 공략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2만 원대 뭐 아니면 뭐 2만 3천 원 뭐 이 정도 그 전에부터 들고 계신 분들은 아주 그냥 지금 엄청나게 힘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구간만 돌파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볍게 올라가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한 대부분 어때요? 개념이 좀 있으신 분들이 여기 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왜 샀겠어, 그 사람들이. 뭐 바보라서 아니죠. 충분히 편의점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올해 들어서 편의점의 그죠? 개수가 확장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죠. 한국이 뭐 시장이 정해져 있는데 이미 1300개 뭐 이렇게 정도 점포가 생겼으면 더 많이 생길 만한 확률은 많지 않잖아요. 경쟁업체도 뭐 1000개가 넘는데. 그러나 또 해외 진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성수기 결과적으로는 1분기 실적 안 좋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잖아요. 1분기 실적 발표 때 주가가 하락한 것 같고 왜 쫄아 그러지 말라고요. 지금 2분기 3분기가 좋아지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무조건 얘기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5월 달에 안 오르면 광복절까지 기다리시면 된다. 그것도 우리가 많이 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17,000원 여기 보는 거거든요. 괜찮습니다. 대신 비중이 크게 갈 수 있는 거 이런 종목 아니면 어떻게 가요? 얘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폭은 없어요. 추세적으로 하락을 한 구간에 가서 이제 더 이상 가치주가 이게 가치주의 매력이거든요. 가치주라는 건 이렇게 거래하는 겁니다. 어쨌든 쌀 때 지난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쌀 때 거래를 했어요. 아무튼 그거 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이 거지 같은 장세에도 수익을 냈던 GS 리테일 올해도 좀 버텨보시죠. 제가 이거 중장기로 가는 거 시간 이런 거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가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땐 길어야 이제 지금 4월이고 이제 곧 5월이지 않습니까? 5, 6, 7, 그죠? 8. 정확하게 한 3개월 반 정도 남았 3개월이면 세상이 뒤집히기도 해요. 그리고 새로운 또 대통령이 나오면서 많은 모멘텀들이 또 생길 거라 생각하고 무역 협상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단 양호해진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다리고 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전하고 GS 리테일 비중 무게감으로 좀 가져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GS 리테일 남아 있습니다. 한전은 이미 정리가 끝났고 또 한 번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전 조정 들어오면 저는 또 한 번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GS 리테일은 또 뭐 빨리 올라주면 더 땡큐고 아니면 좀 더 기다려주고 가끔은 시간을 좀 줘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만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